옛날 한양에 한 재상이 살고 있었다. 재상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꽃다운 18배 시집을 가 19배 청상과부가 되어 어린 딸이 신랑도 없는 곳에서 시집살이라도 할까봐 재상은 딸을 자기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 딸의 이름은 명인이고 친정으로 돌아와 처녀 때처럼 가족과 즐겁게 잘 지냈다. 하지만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명인은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은 초췌하게 빛을 잃어갔다. 명인이 처음에는 옛날처럼 집이 편하고 좋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쓸쓸함과 적막함이 밀려오는 것은 이제 다시 혼인할 수 없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동네 친구들은 모두 혼인을 하여 아이 낳고 잘 사는 모습들이 명인을 더욱 슬프게 하였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명인이 20살 중반이 넘어갈 때쯤 한참 피는 꽃처럼 예쁘고 또 사내가 무척이나 그리울 나이가 되니 명인의 밤은 길고 외롭기만 하였다. 어느 날 밤 명인은 잠이 오지 않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신세를 한탄하다 보니 눈물이 흘러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신령님, 이 생에서 못다한 서방님과의 인연을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이 맺어준 연인으로 만나 백년해로 하여 이번 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과 행복을 다음 생에서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닿는 날들만 가득하도록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렇게 명인이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재상도 잠이 오지 않아 마당 한 모퉁이를 서성거리다 명인의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와 딸 방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명인이 훌쩍이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살며시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딸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게 된 재상은 가슴이 메어지듯 아팠다. 엄이라도 있으면 의지하고 아픈 마음을 털어놓으며 응석이라도 부릴 텐데 엄마도 없이 유모 손에 길러진 명인이 응석 부릴 사람도 없고 자매도 없는 외동딸이 과부가 되어 돌아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재상은 딸이 안쓰러워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어찌하면 명인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재상은 마음이 편치 않아 고심하고 있을 때 명인이 집에 있는 호위무사 치수란 놈을 볼 때마다 얼굴빛이 불그스레한 것을 보게 되었다. 재상은 딸과 치수를 불러 앉혔다. 명인아, 조금 있으면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는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치수와 함께 다녀오도록 하거라. 명인은 치수와 함께 절에 다녀오라는 재상의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예,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어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불공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상은 명인과 치수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기일이 되어 치수는 명인을 말에 태우고 말을 이끌며 절로 불공을 드리러 가게 되었다. 평소에 치수의 건장한 체구와 늠름함에 마음이 있었던 명인은 치수와의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도 꿈만 같았다. 치수야, 우리 집에 온 지 몇 해가 되었느냐? 네, 3년째이옵니다. 17에 왔으니 올해 20살이 되었구나. 예, 아씨, 숲이 우거지니 초여름에도 그늘이 시원하구나. 내 홀로 방에 있으려니 외롭고 적적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고 공기 맑은 곳에 와 비구니가 되는 것도 좋을 듯하구나. 아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아씨같이 고우신 분이 비군이라니요. 대감마님께서 들으시면 노여워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이 몹시 쓸쓸하고 혼자서 살아갈 힘이 없구나. 명인의 속마음을 듣게 되자 치수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치수도 언젠가부터 명인이 마음속에 있는 여인이었기에 더욱 짠함을 느꼈다. 절 가까이 왔을 때 웬 물레방아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깊은 곳에 웬 물레방아가 있단 말인가?
저곳에 가서 조금 쉬다 가고 싶구나. 물레방앗간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온 명인과 치수는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방앗간 안은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삐걱삐걱 울려 퍼졌고 둘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진 듯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명희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너랑 이렇게 물레방앗간에 있으니 기분이 묘하네. 치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게요, 아씨. 명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림이 있었다. 이 작은 방앗간에서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명인은 어색하게 서 있는 치수의 곁으로 다가가 가슴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었다. 명인이 살포시 안기자 멈칫했던 치수도 두 팔을 벌려 명인을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둘의 첫 역사는 그렇게 물레방앗간에서 삐걱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도 묻혀갔다. 한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절에서 불공 들이는 시간이 꿈결을 걷듯 설레임으로 돌아갈 때 다시 찾을 물레방앗간에서의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만 보고 눈만 마주쳐도 두 사람의 연정은 달콤한 솜사탕 같았다. 한편 명인이 절에 불공을 들이고 온 다음 날부터 생기 있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재상은 흐뭇해 두 사람 사이를 조금 더 지켜보았다. 재상은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에 명인의 방 앞을 자주 찾아가 보았다. 역시나 명인의 방에서는 소곤소곤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랑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재상은 바라던 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고는 흐뭇하여 다음 날 호위무사 치수를 불렀다. 치수야, 내 딸 명인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알아보려 이렇게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과부는 제가 할 수 없으니 내 딸이 평생을 혼자 살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아픔이구나.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니 먹고 살 만큼 크게 재산을 챙겨줄 테니 명인이와 멀리 떠나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치수는 깜짝 놀랐다. 재상이 이미 두 사람 사이를 알고 있는 듯 말하니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떨려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대감마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부탁은 내가 하는데 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이야? 재상은 치수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물었다. 재상은 치수를 바라보며 곰방대를 깊이 한번 빨아들이고 한숨을 푹 쉬었다. 치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명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재상이 함께 도망치라 말씀해 주시니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소인, 대감마님의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다. 오늘 늦은 밤에 말 3마리를 준비하여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재상은 은과 엽전을 한 보따리 싸서 준비하고 명인에게는 남장으로 변장시켜 치수가 기다리는 뒷문으로 갔다. 명인과 치수가 말에 올라타고 다른 말에는 금은 보화와 짐을 잔뜩 실어 떠날 준비를 하였다. 재상이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길로 계속 달려 강원도 산골 조용한 곳으로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거라.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고 여생을 그곳에 묻혀서 살아야 하느니라. 명인은 그런 아버지와 헤어짐이 아쉬우면서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치수와 함께 말을 달렸다. 아침이 되자 재상 집은 발칵 뒤집혔다. 재상이 딸 명인의 방에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다. 밖에서 하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재상을 불렀다. 재상은 밖으로 나와 하인에게 이르기를 명인이가 자결을 하였구나. 이 참담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으니 그 누구도 이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 거라. 가족 누구도 딸 방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하인들에게 명하길 내가 염을 모두 할 터이니 너희들은 관 하나만 준비하거라. 과부딸이 자결한 것이니
조용히 장례를 치를 것이라 말하고 하인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하기를 명하였다. 낮에는 딸의 방에서 곡을 하고 밤에는 딸의 시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평소처럼 방에 들어가 잠을 잘 때 재상은 조그맣게 곡식 가마니를 만들어 관 안에 담아 넣고 관에 못질까지 한 다음 그 관을 죽은 사위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이렇게 감쪽같이 명희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 뒤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재상집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여 벼슬에 오르고 임금의 신임을 얻어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게 되었다. 남쪽 지방을 모두 다 돌고 강원도 지방에 도착하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조그마한 개울가에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암행어사가 보기에 그 모습이 평온하고 백성들이 살기에 그지없이 좋은 곳이구나 생각하며 그 모습을 잠시나마 그늘에 앉아 쉬면서 보고 있을 때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10년 전에 죽은 누이를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었다. 그 사내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죽은 누이를 생각하고 있노라니 사내아이가 엄마! 하며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달려갔다. 우리 아들, 잘 놀았어? 빨래를 다 하였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일어서는 여인을 보자마자 어사는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죽은 누이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넋을 놓고 그 여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인 또한 암행어사를 보고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으면서 반가운 얼굴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인은 빨래를 머리에 이고 살며시 고개짓으로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더니 부지런히 마을 외딴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리하여 빨래를 내려놓은 여인은 암행어사에게 와락 안기며 오라버니, 저 명인이에요. 반갑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암행어사는 여인이 따라오라는 표정을 읽고 오면서도 설마 하는 약간의 미심쩍은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그 여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명인이라니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명인아,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명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얘기를 한창 듣고 있던 중에 치수가 나무 한 짐을 지게에 메고 나타났다. 자네 치수 아닌가? 네? 아니, 서방님 아니십니까? 깜짝 놀란 치수는 한때 모시던 서방님을 만나니 넙죽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모두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10년 만에 만난 오누이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암행어사는 동생 명인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 똘똘하고 씩씩한 조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기뻐할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없이 기뻤다. 강원도에서 어사일을 모두 끝내고 암행어사는 명인에게 다시 들러 하룻밤을 더 묵은 후 갖고 있던 노잣돈을 모두 명인에게 주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한양에 도착한 암행어사는 임금께 그동안 지방 곳곳을 살핀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집으로 돌아와 재상의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먼 곳을 다녀왔음을 안부 전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님, 제가 북쪽 지방을 돌며 산 좋고 물 좋은 고을에 이르러 개울물에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보고 있는데 흐르는 물 속에서 동생 명인이가 비쳤습니다. 그 물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잘 있느냐 물었더니 이곳은 아주 평온한 곳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똘똘하게 잘생긴 사내아이까지 있어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영혼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극락세계에 잘 도착했구나. 재상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보였고 딸에 대한 그리움까지 엿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암행어사는 그 개울물이 있는 곳을 자세히 그려 아버지 방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을 보게 된 재상을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들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소신은 군주의 성은을 입어 정사에 임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이제 노병에 지쳐 충직을 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의 노쇠함은 해를 거듭해 병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정신력도 많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소신이 깊이 우려하는 것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까 두려워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의 안정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자비롭게 헤아려 주셔서 모신의 간청을 허락하시어 모구의 몸을 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상의 나이 7순이 넘었으니 정사를 그만둘 때도 되긴 하였다. 임금은 재상의 퇴임을 명하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편안히 쉬라고 금은보화를 선사하였다. 재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아 말하였다. 내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벼슬의 직을 다하느라 이 나라 금수강산의 좋은 경치며 백성들의 온갖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구나. 이제 남은 여생은 산천을 돌아보며 세상 구경을 마음 편히 하고 싶구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어디에서 죽더라도 여한이 없어. 홀로 세상 구경을 떠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좋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디서 객사했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혔거니 하거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재상은 개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말한 필과 함께 터덕터덕 여유로운 모습으로 세상 구경을 떠났다. 재상의 마음은 그랬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벼슬을 그만두고 이제 7순이 넘어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딸 명인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인지라 먼 발치에서라도 딸의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어 아들이 그려준 지도를 가지고 길을 떠난 것이었다. 길을 떠난 지 몇 날이 지났을 때 재상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도착하였다. 재상이 도착한 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온하였다. 재상은 아들이 그려준 대로 지도를 따라 개울가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멀리에서도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재상의 딸 명인이었다. 빨래를 하다가 잠시 고개를 든 명인도 아버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명인은 놀라움과 반가움의 눈물을 흘리며 재상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를 뵙다니요.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명인아, 너를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구나. 재상도 마찬가지로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치수가 나무를 하고 돌아와 재상을 보았다. 치수도 놀란 표정으로 큰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소인 치수 오랜만에 대감마님께 문우 올립니다. 지수야, 너도 잘 있었구나. 이렇게 명인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으니 정말 고맙구나. 재상은 그날 명인과 치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오랜만에 만난 부녀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상은 자신의 손자도 어루만지며 끌어안아 주었고 손자의 얼굴에서 명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재상은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10년 만에 만난 딸과 치수 그리고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며칠 보낸 재상은 아침이 밝아오자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제 나는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이번에는 마음이 참으로 편하구나. 너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 오래도록 만수무강하시어요. 언제라도 좋으니 저희 집에 다시 들려주세요. 길이 험하니 조심히 살펴가세요. 명인과 치수는 눈물을 흘리며 재상을 배웅하였다. 재상은 다시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두리둥실 가벼웠다. 이제 재상은 남은 여생을 자유롭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재상은 길을 떠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이 부시게 빛나는 태양 아래 그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행복이 충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부모는 늘 자식을 품어주고 지켜주며 끝까지 믿어줍니다. 비록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느끼는 힘이 되고 삶의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빛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